자, 경기도 일산, 수원, 그리고 세종시는 뭐 광역시급에 준한다 볼게요. 그리고 청주, 창원 이런 도시 싹 다 오르니까요. 네? 다시 서울이, 그리고 강남, 네? 압구정, 대치동, 도곡, 개포 다 오르지 않습니까? 24시간 사이클이랄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는 해가 또 있잖아요. 슬쩍 그 사이클에서 빠져나가면서 난 좀 쉴게. 왜? 건설사들이 냅다 공급 건축 물량을 엄청나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인천, 대구, 네, 있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부산까지. 인천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인천 들어가려면요, 당연히 작년에 들어갔어야죠. 네? 근데 올해 봄에 들어와서 인천에 들어가야 될까요? 묻잖아요. 저는 인천 말고, 왜? 저는 사이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소 2년 봅니다. 2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천 말고 광주 들어가라, 인천 말고 울산 들어가라, 창원 들어가라. 그리고 또 인천 들어갈 전이면은, 네? 대전에 사시는 분들 세종시로 거주지 옮겨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손해보신 분 계세요? 손해보신 분 계시냐고요. 제 말 듣고 집 사셔가지고 손해보신 분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저 작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시작한 지는 2018년 12월에 시작했는데요. 네? 2017년 12월이구나. 2017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부동산 상담 시작한 지는 2020년이에요. 2020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살아서 저랑 상담해서 사신 분들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맙다고 해요, 저한테. 네? 물론 쌩 까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렇게 상담으로 해서 집을 사신 분들 정말 저도 고마워요. 왜? 중산층이 많아져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서민들이 많아져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해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 집이 한 채 있고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한 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훨씬 더 열심히 일해요. 이건 제 뇌피셜인데,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 맞벌이가 많을까요? 외벌이가 많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 올라가는 사람, 상무 말고 전무점 내는 사람들 중에 맞벌이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주변에 인터뷰한 결과 맞벌이가 많거나 또는 집이 엄청 잘 살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이 평안해야지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베풀어야지 주위에게 베풀어야죠.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한테 돌아온 결과 임원 승진하는 겁니다. 상무 승진하는 거예요. 전무 승진하는 거예요. 자, 대인배가 아니면은 생존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 이 대한민국이에요. 옹졸하고 치졸하게 남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 오래 갈 수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내가 사회에서 비겁해지고 나태해지고 남 짓밟고 남 욕하고 헐 뜯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차라리 그 시간에 남들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짓밟을까, 이 생각을 하실 시간에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소유한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거는요, 집을 소유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유주택자만이 대인배다, 무주택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이미 시장에서 우리는 올라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주말에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놀러 간 동안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굴러가면서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게 바로 부수입이에요, 부수입. 그리고 제가 말이 더듬는데, 전업주부 이분들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도 청취하시고 하잖아요. 이분들, 여러분들, 내가 주부라 해가지고 절대로 부동산 투자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에 대한 시야를 넓혀야지요. 대화를 통해서든 본인이 짬을 내서, 남편이 혹시나 외벌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 성차별 아니에요. 성차별 아닙니다. 혹시나 전업주부라면요, 남편이 직장에 갔잖아요, 아침에. 그러면은 뭐 자녀가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시간을 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내 자산,
우리 가족의 자산 어떻게 포트폴리오 짤지 그걸 먼저 고민하세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남편 대신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 주도권을 전업주부분들도 가지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여자분들도 많아요. 40대 분들. 근데 그분들 경제 주도권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누가 시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김정희님께서 돈이 일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돈이 일하게 하는 거고요. 쿠키님께서는 맞아요. 조금만 잘 살아도 삐딱한 시선으로만 보는 사람들 성공하기 힘들죠. 그런 마인드로. 네, 맞습니다. 자, 카도님께서 난 투자해서 잘 살면 됩니다. 그쵸? 투자해서 잘 살면 돼요. 그리고 저도 외벌이지만 저는 결혼을 하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일을 하지 말라 했어요. 일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저희 부모님 아버지만 일을 했어요. 어머니는 물론 피아노를 좀 잘 치셔가지고 그 외삼촌, 어머니 외삼촌께서 그 모 대학교 피아노학과 교수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셔가지고 피아노에 대해서 교육을 잘 하세요. 그래서 피아노로 과외를 저희 집에는 어릴 때 피아노 2대 있었어요. 네, 피아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과외죠. 그래서 그걸로 솔직히 뭐 저희 학원비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외벌이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어머니께서 내조를 참 잘 해주셔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이 부동산 투자 그리고 직장 근로소득 이런 걸로 해서 저를 정말 잘 성장시켜줬습니다. 제 동생도 포함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저는 제가 슈퍼맨이 된다. 내가 슈퍼맨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일하지 마라. 내가 직장도 다니면서 돈을 벌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더 벌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또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와이프는 좀 불만이죠. 왜? 사회생활 그 경력이 단절되니까는 얼마나 좀 슬프겠습니까? 네, 슬프겠어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 공부하는 게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들이 정말 출생한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공부하는 경쟁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다. 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한테는 정말 다양한 것을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제가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제가 살았다 했잖아요. 6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 6년 살면서 제가 무조건 느낀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잘 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한국어다, 두 번째는 영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어와 영어와 수학에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어 잘하기 위해서는요 한국어를 잘해야 돼요. 한국말부터 잘해야지 영어가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어떤 가족 모임이나 특정한 장소 가서 여러분들 한마디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국말 바로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늘 내가 어디 가서 한마디 혹시나 나한테 한마디를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항상 말을 하는 것을 훈련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준비를 하면서 언어에 대한 훈련을 계속 머릿속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 못하는데, 모국어 못하는데 영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거 불가능합니다. 네버.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제일 중요한 건요 한국어고요, 두 번째는 영어를 해야 돼요. 한국어를 잘하면 영어도 자연스럽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단 훈련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죠. 훈련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수학이에요. 수학.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학까지 공통점은요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논리적인 사고예요. 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근거를 잘 대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부연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연 설명을 해야 되고,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생각을 해.
설령 내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나는 내 객관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수학이 필수입니다. 수학이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왜? a 플러스 1 더하기 1이 2인 거는요, 네? 그리고 2 플러스 2가 4 이런 것들을 통해서 2 더하기 2가 4네 논리적으로 나온다는 거지, 결과값이. 네? 과학이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과학은요 전부 다 수학에 연산된 값이에요. 네? 그 1 더하기 1이라는 게 1과 1이 다 근거라는 겁니다. 근거 플러스도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희님께서 딱 정리하셨는데, 국영수를 잘해야 됩니다. 국영수 잘해야 돼요. 나머지는 좋은 데 가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국영수 잘해서 앞으로 다양한 것을 배워서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으면 되는지 그거는 하면 된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결국은 현대차 탄소 중립 5년 빨리 2035년부터 유럽사 내연차 안 판다고 해요. 자, 앞으로 내연기관이 없어지는 게 10년 1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10년 15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매머드급 효과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전기차 충전시설 아파트에 1000세대가 있다면요, 200대만 보유하더라도요 거의 소형 원자료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전기차가 보유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고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전기는 저장할 수 없어요. 전기는 저장할 수 없다고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그 전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필요하면요 콘센트 꽂고 선풍기 돌리면은 그때 송전탑에서 전기를 쏜다고요. 네? 아시겠습니까? 전기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고, ESS를 해가지고 일렉트릭 스토리지인가 해가지고 전기 저장하는 시설이 주요 대기업 공장에는 있어요. 왜? 밤에 전기가 싸니까요. 밤에 전기를 싸니까 싼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낮에 싼 전기를 풀면은 그만큼 이득이잖아요. 그게 뭐 현대중공업이나 효성이나 이렇게 ESS 잘 만드는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아니면은 전기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 충전시설, 그게 충전을 위해서 전기차의 그 전기를 저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스 스테이션, 예? 주유소에 기름을 저장하듯이 전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갈팡질팡이에요. 전기차로 갈지 수소차로 갈지. 자, 이렇게 되면요, 혹시나 전기차 시대로 대두된다, 아파트에선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단독주택, 네?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이런 데로 판도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 공동체 생활, 공동주택,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겠죠. 하지만 그쪽으로 또 자금이 몰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지역에 자금이 앞으로 흘러 들어갈까는 이건 무조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앞으로 어떤 지역에 돈이 흘러 들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부동산이 대세가 될지. 자, 조선시대 때는요 초가집, 기와집이 있는데 기와집을 선호하겠죠. 맞죠? 기와집이 고급주택이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와집은요 선호하지 않게 되었어요. 않게 되었죠. 그러다가 바로 조선시대가 일제강점기에 넘어가고 또 주택 유형이 바뀌잖아요. 주택 유형이 바뀌고 또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에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1960년 지나서 70년 80년대부터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늘 마음속에 염두를 해둬야 하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원전을 없애면요 골치 아픕니다. 네? 원전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닙니다. 물론
물론 원전은 잠재적인 위험이 크죠. 잠재적인 위험이 커요. 한번 폭발하면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지잖아요. 봉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주부터 해가지고 울산 그리고 부산까지 원전 몇 개 있습니까? 월성 원자력이랑 고리 원전, 고리 이렇게 한 3-4개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울진까지 뭐 있잖아요. 그래서 동해안이 좀 위험해요. 예, 위험한데 그래도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전기차 시대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면 안 된다 이겁니다. 위험하죠. 우리는 아직까지 탈원전할 세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네. 자, 뭐 뉴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신청을 한다고 해요. 요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네,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반복되는 공약에 속는 국민, 국토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 노영우 장관께서 금리 오르면 집값 안정, 이번에 시장 믿어도 될까 이렇게 하시는데 말도 안 되죠. 공급이 없으면요 집값 안정이 안 돼요. 왜 그러십니까? 예? 자,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독신자 숙소가 BOQ로 하잖아요. 그리고 군인 아파트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군인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물론 월세인가 뭐 보증금리가 낸다고 해요. 전세인가 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군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준다고 해도 군인들이 집을 안 삽니까? 집을 안 사요? 아닙니다. 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또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예? 밖에 나가서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인간은 공짜로 집을 줘도 무언가 남들과 차별되는 거,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입지 좋은 거 브랜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가격이면 외제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폭스바겐의 티구안이 있어요. 그게 3,8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냥 중간 정도 옵션 넣고요. 3,800이에요. 근데 산타페가 3,400 정도 하잖아요. 팰리세이드 비교해서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큽니다. 티구안보다. 근데 사람들이 왜 티구안을 선택하겠습니까? 남들과 그냥 나는 외제차 탄다, 그 차별성을 두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은 늘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집착을 하고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대륙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대륙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본적인 관념에서 시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자,